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마치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한 청산할 사람 청산하고, 분양 신청이 되어진 그 현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건물 바꾸는 계획, 바로 관리처분 계획을 씁니다. 한마디로 그냥 종전 토지 건물이 얼마인데, 새롭게 지어질 새 아파트의 뭐 24평이 얼마가 된다. 또 그 사이에 그 차익분에 대한 분담금이 얼마다. 납부 시기하고 또 앞으로 당신들 그 24평이 101동, 102동인데 뺑뺑이 해가지고 101동에서 뭐 101호 이렇게 배정해주는 바로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될 내용 이건 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저번 시험도 나왔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에 있는 내용 한두 가지 올려놓으니까 그거 빼고 나서 나머지가 사업시행계획서다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부분들도 나온 적이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는 외우실 필요 없고 관리처분 계획서는 이 내용을 좀 암기해야 됩니다. 분양설계, 건물 바꾸는 설계, 교환 설계가 나옵니다. 그럼 확정되어진 청산한 사람 빼고 확정되어진 분양 대상자가 누구다? 뭐 A다, B다, C다 나오겠죠. A다, 뭐 B다, C다가 나옵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이 얼마다? 자, 이 사람 24평을 신청했는데 24평이 8억이다. 또 34평인데 34평이 10억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또 이 4번에 보시면 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고시를 기준한 가격이 얼마다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은요, 종전 건물이 이 사람이 뭐 4억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B는 보니까 뭐 5억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차익분이죠. 8억을 내야 되는데 4억이니까 4억의 분담금이 발생하고 A는 B는 보니까 또 5억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또 등장을 합니다. 조합원의 부담규모, 부담시기 이거죠. 또 소유권 외 기타 권리 방식도 파괴된다는 말은요. A한테 뭐 금융기관에서 압류가 붙었다. 압류가 붙어있다. 또 B한테 보니까 뭐 건조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새 아파트 새 건물에 압류가 붙은 상태로 건조당권이 설정이 되어진 상태로 옮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에서 A한테 A가 그 건물을 임차했는데 임대 보증금이 뭐 3억이다 이런 식의 내용도 확인해서 거기 A한테 주어질 가격에 이 A한테 주어질 권리 배당에서 이 세입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타 사항이 쭉 나오는데 철거 시기, 이사 언제까지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요,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수립을 하는데, 분양 신청 기한이 종료가 되어야 분양 현황이 나오겠죠. 청산할 사람 청산하고, 분양 배정할 사람 배정할 사람 나오니까, 분양 신청 기한 종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분양 설계를 합니다. 해서 이제, 설계해가지고 이것을 시장 군수청한테 인가를 받더라. 이 인가 신청하면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런데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오른편에 있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딱 되어지면 좀 길게 해서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그 대상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첫 번째 정비사비가 중간에 10% 이상 증가가 된다. 또 조합원의 부담 규모가 또 중간에 공사비의 인상 등으로 20% 이상 증가된다. 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 15일 안에 요청을 할 때 타당성 검증하는데 이때는 60일 시간 많이 걸린다 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앞 페이지에 나왔던 그 관리처분계획의 분양 설계 있죠? 분양 설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바로 분양 설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분양 설계 기준 시기 있죠. 아까 저희가 종전 토지나 건물 가격 평가하는 기준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일날 기준에서 평가하지만 이 분양 설계는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봐야 돼.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에서 수립을 한다. 항상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 분양 설계하는 기준이 이제 2번부터 또 정정을 쭉 합니다. 하는데 대원칙이 뭐냐면요.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작은 평수이면 열려서 줄 수 있고 큰 면적일 때는 좀 일부 청산하고 일부 좀 줄여서 감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 균형 있고 배분 있고 합리적으로 한다. 좋은 말입니다. 주택 공급의 원칙이 나옵니다. 주택 공급 원칙. 주택 공급의 기준. 이것이 바로 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집 2개 있어도 1개 주고 또 공유자가 있어도 1개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기억 보시면 토지 공유입니다. 주택 공유일 때는요, 그냥 무조건 1개 줍니다. 이게 원칙인데, 근데 토지가 보니까 뭐 1000평, 뭐 2000평, 큰 토지, 시내 안에서 큰 토지가 아주 가치가 높죠. 이런 토지를 만약에 3명 또 10명이 공유했다 합니다. 그러면 1000평짜리 10명이면 100평식으로 할당할 수 있는데 100평도 큰 땅이죠. 이같이 시도 조례에서 그 토지 면적이나 가격을 대비해서 이때는 공유자 얼마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지 공유일 때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번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 다음번 보시면요. 특히 이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이 2번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이 2번 나와요. 저 과밀 억제권역, 즉 서울시 등이 아닌 지방에서 하는 재건축하고 또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는 재건축이 나옵니다. 재건축이 나와요. 재건축은요,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곳, 즉 지방에서 할 때는 말입니다. 가진 수만치 다 공급도 할 수 있다가 딱 뜹니다. 그렇죠. 뿐 아니고 또 그 밑에 리얼편 보시면은요. 요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안이라 할지라도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즉 강남 등이 아닌 곳에서는요. 최대 3주택까지 줄 수가 있다는 말 보입니다. 지방에서는 다 줄 수 있고 재건축은요. 서울시 안에도 투기 과열 지구 아닌 곳에서는 이제 3개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은요. 3개면 3개 줍니다. 2개면 2개 주고 1개면 1개 주거든요. 10개면 3개 줍니다. 3개 한도 안에서 이제 가진 수만이 준다. 이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 단, 이 두 경우 다 보시면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을 때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라는 말 보입니다. 투가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1개만 준다. 1개만 준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디귿 보시면 디귿은요. 종전에 보니까 철거할 주택이 아주 큰 평수 100평 이런 식의 연립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종전에 보니까 이 토지나 건물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뭐 100억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그게 기준 가격 또는요 종전 주거 전용이 아주 큰 평수네요. 이 범위 안에서는 모든 사업에서 2주택까지 줄 수 있다. 저 1개 주고 1개 더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1. 그런데 이 중에 1개는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으로 줘야 돼요. 60 이하 소형으로 줘야 된다. 이 소형주택은요, 소유권 이전받으면 3년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효과 뜹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바로 저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마지막 계획이 나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 계획에서 이 계획 인가받으면 그 다음번 첫 번째 단계 중요합니다. 철거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이후에 건물 철거한다. 그래서 건물 철거 시기 이 정비사업은 착수가 뭐냐 철거부터 하면 착수입니다. 착수 시기, 철거 시기 같은 말인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고 난 이후부터 철거한다. 미리 철거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건물이 붕괴 우려 있습니다. 또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마을이 텅텅 비어 있어 폐건과 밀집되어서 우분막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해당 건물 주인 동의받고 해당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를 해 놓을 수 있다랍니다. 자, 또 철거하니까 건물을 다 비우고 이사를 가야 돼.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있으면 소유권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사용 승인 못한다. 이 말은요 비우고 이사 가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시행자가 동의해 줍니다. 사업자 조합에서 우리가 철거 시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 손실보상금을 아직 안 줘. 청산금을 안 줍니다. 돈 줄 때까지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다 이사 갑니다. 자, 세입자분들이 저번 달에 이사 왔습니다. 해도 철거하면 바로 같이 또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됩니다. 임대차 보호기간 2년, 4년 이딴 것들 정비사업은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무시하고 망라하고 다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기한 보호받지 못하니까 임차인들 내 계약 임대 보증금과 또 이사비용 등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고 금전만한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청구는요, 집주인한테 해야 돼. 집주인이 돈이 없죠. 그러면 사업시행자, 즉 조합한테 청구할 것이고 조합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급해야 돼요. 근데 공짜가 아니고 정이 아닙니다. 지급하고 나서 토지동 소유자한테 귀속될 토지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안 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면 사업이 착수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래서 착수했습니다. 착수를 딱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딱 되어지면은 그 다음 8번 나오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습니다. 시장 군수등한테, 시장 군수등이 아닌 사람들은 공사를 완료하면 시장 군수등한테 준공인가 받고, 요 준공인가권자인 바로 시장 군수등이 공사 완료 고시를 딱 하면요, 4번 완료가 딱 되었고, 이때 보시면 정비구역은 해제가 되어집니다. 해제가 딱 되어져요. 해제가 되어지지만 조합은 계속 존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은요, 청산이 끝나야 해산하기 때문에, 실제 보시면 아파트 대구축할 때 보시면요, 조합장들이 다 입주해서 다 완성해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계속 있어. 그래서 조합장들이 그 이후에 3년, 5년, 7년간 계속 조합비, 월급을 받아 먹는 경우도 이럴 때 발생한다. 그래서 마지막 조합장은요, 한 3년, 5년, 또 7년, 10년까지도 계속 월 5만 원씩 조합비 받아먹으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청산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고시하고, 그 다음 9번 사항이죠. 이제 공사 완료 고시가 되었습니다. 4번 끝이 났지만, 실제 보시면 공사 완료 고시라는 것은요, 모든 기타 시설물들, 건물들이 다 완성이 돼야 돼. 근데 주택이 먼저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준공인가전 입주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먼저 실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자기들 동수와 관리처분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었어. 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확정 청량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친다. 구분 등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미 준공인가전에 입주가 되어주기 때문에 살고 있어. 그 집이 당신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준다는 것을 통지하고 고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그냥 관리처분계획에 보시면 홍길동 A, 당신이 분담금이 3억이고 당신 24평짜리인데 24평에 101동이 다 모여있다. 101동 408호다. 약간 그거는 관리처분계획에 나와 있어. 이미 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지만 해버리면, 또 고시만 해버리면, 이 고시하는 날,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해당 사는 집이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제일 위에 날개편 보시면요, 그 사이에 또 토지 분할 대지 확정 청량 토지 분할 했지만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그거 해줘요. 지체 없이 등기해준다라고 촉탁까지 해서 마무리해주고 그 사이에 타등기 못 한다랍니다. 그러면서 또 오른편 날개 밑에 보시면 이제 청산이죠. 돈을 더 징수하고 또 큰 땅이나 큰 면적까지 원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있고 난 이후에 청산금을 징수도 하고 지급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실제 보시면 정관에서 정합니다. 또는요 총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 미리 그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철거가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 그 사이 공사할 동안에 미리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다 할 수가 있다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다 알아서 정리를 미리 다 해준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징수할 사람이 안 내. 그러면요 강제 징수를 시군구청한테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고 또 받은 사람이 안 받아 공탁을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할 권리, 지급할 권리든요,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그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고 하죠. 또 이 청산금 지급 전에 종전 소유자 등의 채권자 등이 압류해서 물상대위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차는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조합편은 또 따로 띄어서 이렇게 내어놨습니다. 조합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조합편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